안녕하세요. 올해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선이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증선이의 보도자료를 잘 읽고 혹시나 비슷한 일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불법인지 모르고 연루되었다가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투자자는 곤혹을 치를 수 있고 증선이도 안 그래도 바쁜 와중에 할 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은 불공정 거래이니 조심해 주십시오 하고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보도자료를 하나씩 읽어보면서 경각심을 고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유형이 가로 안에 나와 있는데요. 미공개 중요 정보, 시세 조정, 부정 거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회사의 내부자거나 내부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관련된 범죄죠.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한 번 더 투자자 유의사항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노란색 박스 안을 읽어보면요. 증선인은 일반 투자자가 주식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한다고 밝힙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모르고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다가 몰랐다고 하소연해서는 구제받기가 힘들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자 유의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투자자와 관련이 가장 적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입니다. 시세 조종이 제176조인데 시세 조종보다 앞에 나오죠.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한마디로 정보를 먼저 알고 선침해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보를 미리 취득한 자가 일반 투자자와의 정보 격차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통해 차익을 취득하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실 우리와 같은 일반 투자자에게 이런 고급 정보가 들어올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우연치 않게 미리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내가 인터넷 구글링에서 얻은 정보도 미공개 정보인가?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에 공개된 건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 힘들겠죠. 일반 투자자와 정보 격차가 있어야 미공개 정보죠. 검색해도 일반 투자자는 알 수 없어야 할 겁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는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입니다. 벌써 그림에서부터 실질사주 갑이 나오고 대표이사 최대주주 을이 나오고 동업자 병이 나옵니다. 이미 이들은 회사 내부자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아니죠. 그림을 보면 갑과 을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합의를 했습니다. 주가를 띄울 수 있는 강력한 호재죠. 여기에서 이러한 사실을 아는 건 당연히 실질사주 갑과 최대주주 을이죠. 왜? 둘이 계약한 거니까요. 계약 당사자는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갑이나 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선침해를 해서 시세 차익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미공개 정보 이용 위반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꺾어서 동업자 병이 등장합니다. 실질사주 갑이 동업자 병에게 주식 양수도 계약을 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동업자는 또 한 번 꺾어서 자기 계좌가 아니라 지인 명의 계좌로 비사 주식을 매입했죠. 그리고 실질사주도 욕심이 있었는지 배우자 명의 계좌로 비사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 당사자들이 아니라 배우자나 지인의 지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가 예정된 대로 나오고 주가는 상승해서 시세 차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걸렸죠. 내 명의 계좌가 아니라서 안 걸릴 줄 알았지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본인이 거래하지 않아도 다 걸리니까 조심하라는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차명계좌도 전부 조사하면 나온다는 걸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득을 봤을까요? 약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실질사주 갑의 배우자가 매수했고 동업자 병의 지인이 매수했습니다. 적발되었고 증선인은 갑과 병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기에서 고발당한 사람은 갑의 배우자도 아니고 동업자 병의 지인도 아닙니다. 갑과 병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알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 배우자나 지인이 아니라 갑과 병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입니다. 시세 조정 등의 금지 위반 사례인데요.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우선주 등과 같이 유통주식 수가 적은 주식을 시세 조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혹시나 특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조종 행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가 조작을 말합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증선인은 보도자료에서 시세 조정의 행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합니다. 시세 조정은 주가를 상승시킨 뒤 차익을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도 시세조정이지만 주가 방어도 시세조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시세조정 사례로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입니다. 일반 투자자 갑과 을이 나옵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자 반대매매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서 시세 조정을 계획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게 아니라 주가를 방어했죠. 그래서 내려가야 할 종목이 내려가지 못했던 겁니다. 주가 방어의 방법은 고가 매수하면서 가격을 살짝 높이는 것, 허수 매수하면서 투심을 자극해서 가격을 살짝 높이는 것, 종가 관여 매수 주문을 통해 종가가 높게 마감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갑과 을은 공모 관계였는데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증권사 직원이 추천해서 알게 된 지인이었다고 합니다. 자금력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기업 B 주식을 집중 매수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각자 스탁론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본인 계좌와 친인척 명의 계좌로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수한다고 주가가 오르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게 됩니다. 스탁론을 썼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가기 일보 직전이었겠죠. 그래서 갑은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주가 방어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을에게도 주가 방어에 동참하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세 조정을 하게 됩니다. 갑과 을은 거래 증권사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멈추질 못했죠. 왜냐하면 반대 매매 나가면 깡통 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세 조정 주문을 제출하다가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증선이가 투자자들에게 주의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보도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실제 사례들입니다. 사실 일반 투자자들과는 거리감이 상당히 있죠. 일단 첫 번째 사례만 봐도 미공개 정보를 일반 투자자는 알기도 힘들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례처럼 시세 조정을 할 만큼 자금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고 K스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